3.15 의거가 일어난 지 62년이 흘렀습니다. 올해부터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3.15 의거 재평가와 진상규명이 진행돼 민주화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경남 10대 공약을 다시 짚어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남도에서도 국정과제 채택 건의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남의 기름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평균 1,982원으로 지난 2013년 이후 최고가입니다.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이 산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전국에서 5번째인데 얼마만큼의 피해 조사와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지난 1960년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했던 3.15 의거가 일어난 지 62년이 흘렀습니다. 15일 마산에서는 3.15 의거 6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특히 올해는 특별법 제정으로 그동안 4.19 혁명에 가려졌던 3.15 의거 재평가와 진상규명 작업이 시작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일어난 마산 3.15 의거. 만여 명의 시민과 학생이 항의 시위에 나서 12명이 목숨을 잃고 250여 명이 부상당한 우리나라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입니다. 김주열 열사의 시신 인양지입니다.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 실종됐던 김주열 군이 체류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시위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3.15 의거 62주년을 맞아 그날의 역사와 민주정신을 되새기는 행사가 발원지 마산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011년 국가기념행사로 지정된 뒤 3.15의 위상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특별법이 시행돼 3.15 의거 재평가는 물론 희생자 피해 조사를 위한 근거도 마련되면서 숨겨져 있던 진실을 규명하는 길도 열리게 됐습니다. 3.15 의거에 대해 62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3.15 의거의 온전한 역사를 모두 밝히고 그 유산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구 2.28 의거, 대전 3.8 의거와 함께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의거. 62년이 흘렀지만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과 민주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남도민 10명 중 6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을 선택했는데요.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경남 10대 공약에 맞춰 경남도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남에서 가장 먼저 내세웠던 공약은 원전 산업 정상화입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경남을 항공우주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강조했습니다. 항공우주청 설립뿐 아니라 서부 경남을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개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경남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해서 미래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경제 번영과 함께 국가 안보를 튼튼히 지키는 과학기술의 요람으로 이 경남을 확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진해신항과 함께 도민들의 수건 사업인 남부 내륙철도 역시 조기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창원에서 울산 고속도로, 광역철도망 등 불경 생활권을 위한 경남형 교통체계 구축도 공약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 경남의 주요 공약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모두 79개 사업에 사업비 67조 8천억 규모입니다. 우주항공청을 경남 서부 경남에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원전도 SMR 소형 그런 원전 이런 산업도 육성할 그런 내용도 들어 있어서 제가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제가 좀 더 국정 과제를 구체적으로 담아 주십사. 새 정부 출범일까지 남은 기간은 앞으로 약 2달 정도. 경남도는 인수위원회와 지역 국회의원, 정당 주요 인사뿐 아니라 중앙부처와도 계속해서 소통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우리가 지역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 전국선거인데요. 우리가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지역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맡아 지역민의 삶과 더 밀접한 선거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4년간 민선 7기 지역행정이 내가 사는 곳에 어떤 공약을 내놓았고 잘 지켰는지 또 무엇을 못 지켰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비 후보자들이 새로 내놓는 공약은 또 내가 사는 지역에 얼마나 필요한 것들인지 실현 가능한 것들인지 또 지역을 잘 이해하고 진심으로 고민해 준비한 것들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부와 인물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공약을 우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인수위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TF를 구성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개발의 양극화가 심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아이고 소방차가 왜 안 와?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정부가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 과거 산불로 인해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와 재난지역이 되면 어떤 지원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성정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가 지정된 데 이어 강릉시와 동해시가 5번째 재난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 역대 산불로 인한 재난지역은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을 시작으로 2005년 4월 양양 낙산사 산불, 2019년 4월 동해안 산불 등 모두 강원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재난관련법에는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정부 차원의 피해 조사와 복구 계획이 수립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여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다른 산불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재난지역에는 주택 등 시설 복구비 절반 이상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또 피해 주민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세금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29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지난 2019년 동해안 산불 당시 주택 문제가 가장 컸던 만큼 최우선으로 임시주택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2019년에는 고성 산불 때는 이 임시주택을 짓는 것이 늦어져서 이 이재민들이 학교 등 이제 공공장소에서 오래 머물렀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임시주택을 지어서 이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부주의로 발생하는 산불은 재난 규모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이 난 뒤 복구도 중요하지만 산불을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경남의 기름값도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는 경남 지역 주유소 평균 등유 가격이 리터당 1,896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달 같은 기간에 비해 324원 상승한 가격으로 지난 2008년 7월 이후 가장 비싼 가격입니다. 경남의 휘발유값 역시 9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기준 리터당 평균 1,982원으로 지난 2013년 3월 이후 최고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당분간 기름값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전주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동의 한 서당 훈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5년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 의무가 있는 훈장이 오히려 학생들을 학대하고 학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으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아동 범죄가 발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훈장은 지난해 4월 경찰과 하동군 교육지원청이 청학동 일대 서당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동학대 전수조사에서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 기소됐습니다. 창원에서 대형견 2마리가 산책 나온 진돗개를 물어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28일 오후 5시 30분쯤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주인이 목줄을 놓친 골든 레트리버 2마리가 진돗개를 습격해 경동맥 부근을 다치게 했습니다. 다행히 물린 진돗개는 혈관을 다치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진돗개 견주 A씨의 고소를 접수해 골든 레트리버 견주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B씨가 개 물림 사고를 고의로 내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도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일 밤 9시 50분쯤 고성군 하이면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A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A씨는 동료와 함께 발전소 석탄 분배 장치를 점검하다가 50여 미터 계단 난간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SNS를 통해 김경수 전 도지사 사면과 관련해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윤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함께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면을 포함한다면 국민 통합 차원에서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홍철 의원은 김 전 지사가 수감된 지 형기의 절반을 지나고 있어 사면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도지사를 함께 사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영시와 지역 택시업계는 14일 시청에서 온정택시 운행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온정택시는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에게 일반 택시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용요금은 1회당 1,500원, 최대 18회까지 지원합니다. 통영시는 온정택시 운행으로 장애인 콜택시 부족과 배차 지연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